자, 오늘 할 건 조건부 확률 43페이지. 자, 확률 뭐 거창하게 말할 거 없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사건의 개수들 중, 전체 경우의 수들 중에서 문제가 지정하고 있는 사건의 수. 사건 이름을 뭐 그냥 따로 구체적으로 붙이지 않으면 그냥 사건 A? 그럼 사건 A가 발생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A라는 사건이 지정됐을 때 그 사건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PA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 이번 중간고사를 못 봤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확률도 경우의 수의 연장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얘도 구해보고 얘도 구해보는 거잖아. 그치? 확률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 전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결국엔 또 잘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에어컨도 오, 우리 현택이 많이 씩씩히 건강해졌구나. 안 노렸었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수익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우리는 갈아입을 시간이 있어서 셔터 아니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잘 봤다. 이거 합통 시간 10분만 늦게 시작하는 거고요. 왜? 딱 이 10분이면 되게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안 돼. 그 이번에 시험 잘 봤으면 몰랐는데 시험도 못 보고. 이게 뭐 다른 수학에 관련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점수대가 못 봤어도 평균 점수대가 한 70점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그냥 적당히 못 봤구나. 근데 막 점수대가 60점대, 50점대가 나와버리면 이건 못 본 걸 떠나서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이 지금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고 시험을 본다니까. 아무리 저 화통이 수업시간 비중이 적고 학교에서도 비중이 적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봤어야지. 그렇다고 또 소원을 잘 본 것도 아니라는 얘기 들리고. 소원은 잘 봤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니지? 소원도 못 봤지? 어떤 애랑 비슷해요. 수원은 잘 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그냥 확률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덧셈 정리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찾아달라는 문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진다면 전체 중에 얘네들이 차지하는 건 전체 중에 얼만큼의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합집합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A 확률, B 확률, 중복으로 더해져 있을 교집합의 확률을 빼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말이 집합에서 생각하면 합집합을 말하는 거랑 같다는 뜻이 아니야.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지. 바로 두 사건의 배반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배반이라는 건 A와 B가 절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집합 사이가 서로서 관계일 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겹친 부분의 확률이 제로가 될 때를 배반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 배반 사건인 두 사건 사이에 A 또는 B가 발생될 확률을 계산할 때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확률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고, 언제
언제든지 확률에 대한 개념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시작이고 끝이야. 뭔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은 없어. 그래서 그냥 무작정 풀이만 잘해 나가는 거야. 끝까지 경우의 수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제 새롭게 나가는 것도 이름은 좀 다르지만 결국엔 확률이야. 앞에 조건부라는 말이 붙어있지. 일단 교재 봅시다. 자, 교재 다 폈죠? 조건부 확률 보면은 문장의 끄트머리에 뭐라 적혀있느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A랑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근데 좀 이상하지? A랑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찾아달래. 그럼 동시라는 말을 본다면 얘와는 좀 표현이 다르죠? 아, 그럼 지금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되는 거니까 겹친 부분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문제인가? 전체 중에 이 전 사건에 해당하는 이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말해달라는 문제. 교집합 확률을 문다면 당연히 그게 정답이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냥 조건이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조건이 어딨어? 그냥 A, B가 동시에 발생한 확률을 물어보면 되는 건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 A와 B가 동시에 발생될 확률 앞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보면 바꿔야 돼. 사건 A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건 A가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게 조건이겠지. 얘가 조건이야. 쉽게 생각하면 A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B가 발생하는 거니까 A랑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이걸 넣는 건가 싶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A와 B가 동시에 발생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장 그대로 A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B가 이어서 따라서 발생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거거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확률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걸 찾는 걸 말하는 거. 표현은 좀 이따가 읽는 방법이랑 계산하는 방법 다 같이 읽어주도록 할게. 일단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자. 우리 교실에 있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사건 A는 안경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 사건 B는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때 처음에 얘기했던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몇 명이 계산해가 11명이거든. 11명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을 찾는 거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이면 지금 서연이밖에 없어. 정답은 1이야. 그치?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야. 그런데 오늘부터 배우는 건 교집합의 확률이 아니라 11명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배워야 되는 문제 한번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볼게. 의미가 분명히 달라. 전체 중에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 얼마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뽑긴 뽑았는데 여학생이 뽑힌 거야. 여학생이 뽑힌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전체 인원수가 11명이었겠지만 이제부터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인원수는 전체 인원수가 아니라 여학생이야. 여학생을 이미 뽑아놓은 거야. 우리 중복조합할 때도 했었지. 중복조합할 때도 문제가 줄을 세우기 때문에 내가 뽑기만 한다고 그랬잖아. 그것처럼 문제가 여학생을 이미 뽑아놓은 거야. 내가 뽑을 때 남자를 뽑을지 여자를 뽑을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지. 이미 여학생을 뽑아놨으니까 그 뽑은 상태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찾아달라는 거. 그럼 순식간에 확률을 바뀌게 되죠. 전체 기준이 11명이 아니라 나경이하고 세은이만 앉게 될 테니까 그 중에 안경을 끼고 있는 학생 1명. 확률의 정답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은 이거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스크가 계속 내려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보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선행 사건이 먼저 발생이 된 상태에서, 이거 이미 일어난 거야.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뒤이어서 발생할 확률을 물을 때 우리는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게 되고,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을 확률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얘처럼 표현하게 됩니다. 읽을 때는 P, B, A라고 부르면 돼. 거꾸로 적어보자.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먼저 선행 사건이 발생됐다는 뜻의 표현, 뒤쪽 부분이야. A가 일어났을 때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날 또는 발생할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P, B, A라고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 A랑 B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보여. 칠판 집중해서 봐라. A와 B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맞아. 맞는데 처음 순간에 A랑 B가 동시에 발생되길 바라는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생시켜야 되는 건 이거 하나만이라는 거야. 이거 하나만이야. 이거 하나만. 누구 중에서? 전체 중에서가 아니라 A 중에서 B인 걸 찾아달라는 얘기. A 중에서 B가 얼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필기 좀 이따 할 시간 줄 테니까 필기 잘해놔. 이 밴드그래도 필기 잘해놓으세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되길 바랬다면 전체 중에 이 부분이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였겠지? A교 B가 들어갈 부분, 여기를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할까? 요 B급층 부분을 1번이라고 할게. 단순히 A와 B가 동시에 발생되길 바라는 확률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전체 중에 1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을 묻잖아.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B가 따라서 발생되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얘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A가 발생됐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만, 전체 중에 A, B가 동시에 발생되는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A와 B가 같이 발생되는 걸 원하는 것 같지만 기준이 A 내에서, 문제가 이미 A를 발생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A에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1번이 차지하는 비율, 겹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말해주면 된다는 거. 그걸 표현하는 방법. 얘들 중에서, 전체 중에서가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이 부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풀 때 수도 없이 쓰게 될 공식이야. 이게 공식입니다. 적을게. P, B, A는 전체 중에 A, B가 발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A 중에서 전체 기준이
전체 기준이 확률 1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A가 발생되고 있는 확률 중에서 A와 B가 같이 발생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네모도 쳐놓고 밴드 그림도 그려놓으세요. 조건 확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겹친 부분의 확률을 찾는 건 맞습니다. 겹친 부분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는 건 맞지만 그 확률을 찾을 때 필요한 전체 기준이 전 사건에 필요한 표본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A에 제한되어 있는 A라고 하는 사건 내에 들어있는 표본 공간들 중에서 겹친 부분이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지. 방금 했던 표를 이거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문제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2명이었지? 이렇게 돼서 남학생이 남자가 선생님까지 해서 9명 그러면 9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있는데 갑자기 민우가 멋있어지네요? 민우 시력이 좋은가? 1.5 정도 되고 지금 축복받았어. 축복받았어. 자, 이렇게 돼 있는 표에서 문제를 선생님이 똑같이 냈지만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봐. 이 중에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이 다시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게 정답이지. 이 중에 요만큼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전체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있는 여학생을 뽑고 싶은 건 맞는데 이미 내가 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여학생을 뽑아놨다는 거죠. 그치? 여학생을 뽑아놨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전체 기준이 11명이 되는 게 아니라 여학생 2명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을 뽑아달라는 거지. 전체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여학생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얼마인지를 찾아달라는 문제.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미 앞서 발생됐던 이 사건 A를 조건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붙은 걸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게 놓자. 여기에서 확률의 곱셈 정의가 나옵니다.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 덧셈 정리는 뭔데? 덧셈 정리는 A 또는 B가 발생될 확률.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덧셈 정리. 곱셈 정리는 뭐냐? A와 B가 동시에 발생될 확률을 계산하는 게 곱셈 정리.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을 찾는 게 곱셈 정리. 그걸 여기서 찾는 거야. 자, 먼저 얼토당토 실수하는 거 보여줄게. A랑 B가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니까 A가 발생될 확률과 B가 발생될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거 명심해. 필기도 같이 해놔. 맨날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니까 다들. 교집합의 확률은 A가 발생되면서 B도 발생되는 거니까 A가 발생될 확률과 B가 발생될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변형해서 쓰는 거야. 먼저 A가 발생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 뒤에 곱해줘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B가 발생될 확률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A가 발생됐으니까 발생된 상태에서 B까지 같이 따라가 발생되면 된다는 거죠. 이것만 좌변으로 이항해서 곱하면 된다는 거지. 선생님 이거 등식 그냥 변형만 한 거야. P를 앞쪽에다 곱한 거라고. 그래서 A가 발생된 뒤에 B까지 따라 발생되면 그걸 우리는 A와 B가 동시에 발생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까?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을 거야. 당첨 제비, 당첨이 안 되는 제비 해볼까? 제비 10개가 있어.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는 3개야. 이때 두 사람 A, B가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건데 이때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근데 이럴 때도 실수를 안 한다? 이럴 때 계산을 잘해. 이렇게 설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문제를 이해하고 난 뒤에 풀 때는 실수를 거의 안 한다는 거지. 먼저 A가 발생이 돼. 10개 중에 3개 뽑으면 돼. 그런 다음에 곱해야 되는 게 몇 번의 몇이죠? A가 당첨됐어. 이제 B가 당첨되길 바래. 어떻게 해야 돼? 9장 중에 2장.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P, A 맞습니까? 이거 P 맞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거 PB 맞아? 이거 PB 아니야. 왜 PB가 이거야? PB도 10분의 3이지. A가 10장 중에서 3장 뽑는 것처럼 B도 만약에 자기가 먼저 뽑았다면 10장 중에 3장 뽑게 되는 거야. 이건 PB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계산을 저렇게 잘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지. 저기 적혀있는 저 계산은 절대 이게 아니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9분의 2라는 게 뭐냐? 9분의 2라는 게 A가 이미 당첨 제비를 뽑아간 뒤에 남아있는 제비 중에서 B가 당첨 제비를 뽑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는 반드시 얘네들끼리의 곱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걸 곱셈 정리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중간고사 지금 잘 못 봤으니까 기말고사 때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공식 암기 같은 것들은 제대로 잘 돼 있어야 될 거고, 공식조차도 헷갈려가지고 문제 못 푸는 경우는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자, 독립종속에 대한 얘기는 오늘 할지 다음 시간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건 확률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44페이지 문제 풀이 시작해볼게. 자, 217번부터 221번까지 다 풀 겁니다. 선생님이 적당히 시간 자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속도 내서 빨리빨리들 풀어봐. 자, 217번 갑니다. 질문 P, B바 A 해석 차례. B바 A라는 건 뭐냐? A가 발생한 상태에서 B까지 따라 발생될 확률을 묻는 거니까 계산은 얘처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분의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3번이야.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하자고. A랑 B가 동시에 발생되길 바라는 거 맞아. 같이 발생되는 걸 바라는 게 맞는데 순서가 있어. 그 순서 중에 첫 번째 순서 A가 발생되는 건 내가 상관을 못 한다는 얘기야. A는 이미 문제에서 발생을 시켜놓은 거고 그 이후에 내가 B를 발생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 중에서 B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A가 이미 발생됐다고 했으니까 A 중에서 B를 고민해주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조건 확률의 뜻이야. 218번. (218번) 가보자. 밴드그램을 해야지. A 교집합 B는 3분의 1.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다시 봐봐. 칠판. 선생님 여기 지금 적고 있는 게 뭐지? S가 전 사건이야. 전 사건. 전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당연히 1. 이 전체 공간에 면적을 1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어. 됐어? 전체 면적 1. 그 면적 중에 A가 발생하고 있는 이 면적이 A가 발생될 확률. 여기 면적의 크기가 B가 발생될 확률. 그리고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교집합의 확률이 3분의 1이라잖아.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A의 여집합, 교집합 B. 자, 하나 대답해줘. 이거 차집합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B의 마이너스 B 차집합 A의 확률을 말하게 되는 거고, 그게 4분의 1. 다시 말하면 순수 B 쪽에 있는 확률이 4분의 1. 통분해놔야지.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예측. 그리고 질문. P, A가 B. 자, 저기 있는 문장들 한번 말해봐. 누구 중에서 누구 고민하는 거야? B 중에서, 이 전체 중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이게 얼마 돼 면적이? 12분의 7. 이 12분의 7이 누가 발생할 확률을 말하는 거지? B, 이거 지금 선생님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야. PB분의 PA 교 B로 계산하는 문제라고. 이 문제는 얘처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PB가 B의 면적 12분의 7이 되는 거고, PA 교 B는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12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7분의 4가 되는 거죠. 7분의 4. 선생님 쉽게 말해볼게. 여기 전체 12명이 있다고 해볼게. 12명. 12명 중에서 B에는 7명이 있는 거고, 순수 B에는 3명, 겹친 부분에는 4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뭐냐? 12명 중에서 4명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B에 있는 7명 중에서 4명을 찾아달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지. 그게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네, 정답 7분의 4가 되겠죠. 219번 이어서 계속 해봐. 얘들아 진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확률 계산하는데 아직 뭐 경우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지 않고, 그냥 확률을 이쪽 부분에 저쪽 부분에 확률이 각각 얼마일 때 조건 확률로 물어보는 형태의 정답을 찾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 조건 확률에 대한 개념만 알고 가자고. 확률을 구하는 거 맞아.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맞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교집합의 확률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이 발생된 상태에서 전체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나머지 사건이 발생될 확률을 찾는 게 조건 확률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항상 벤더그램으로 문제 푸는 습관 드리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자, 219번 가볼게. AB가 배반이래.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겹치 부분이 없도록. 여기는 8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이때 질문. P, B가 A요. 이거
이거 말로 표현한다.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았어.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발생할 확률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칠판, 이걸 교집합 기호로 착각하지 말라고. 이걸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나는 확률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야.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나는 건 어디야?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나는 건 여기 말하는 거지 뭐 여기. B는 일어나야 되는데 A는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답을 4분의 1이라고 말을 하겠네. 그게 아니라고. 4분의 1이 아니야. 이 문장의 해석은, 문제 해석은 얘랑 똑같이 A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가정,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생각해야 되는 전체 공간은 여기가 된다. 빨간 부분 중에서 B가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빨간 부분 얼마인데? 알고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전체 1이 아니라 8분의 7 중에서만 고민해달라는 거지. 8명 중에서 고민해달라는 게 아니라 7명 중에서만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야. 사람 수를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B가 발생될 확률, A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이 공간 중에 B가 발생될 확률을 계산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7분의 2가 되는 거였겠죠. 자, 계속 가자. 220번, 221번. 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거나 말거나 필요가 없어. 다 찾을래. 간다. 여기 5분의 1이면 여기도 5분의 1. 이거 통분하면 15분의 10인가? 네. 15분의 10에 15분 10으로 갈까? 전부 다 10으로 가야지. 그럼 15분의 10, 15분의 3이니까 여기 15분의 얼마? 15분의 7, 여기 15분의 3, 이거 15분의 6, 15분의 6, 여기 15분의 3 되는 거 맞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바깥쪽에 짜투리는 뭐가 되는 거야? 15분의 2. 15분의 13이니까 15분의 2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들아, 모든 공간에 있는 확률들을 다 찾을 수가 있었다. 이때 질문. P, B여, 바, A야. 자, 이거 읽어보자. 뭐가 됐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거 내가 생각할 거야? 아니면 내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생각할 필요 없어. 문제가 이미 A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원래 확률 계산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가 기준이야.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의 면적을 찾아달라고 묻는 게 일반적인 확률이었다면 조건과 확률은 전체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나지 않은 것 중에서 비급친다. 이 중에서만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A가 일어나지 않은 이 중에서만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면적에 공간에 들어있는 게 15분의 얼마인데?
15분의 5 중에서 누구도 같이 일어나지 않은 거? B도 같이 일어나지 않는 B가 일어나지 않는 게 어디지? 15분의 2. 여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헷갈린 친구들 있으니까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들어봐. 아이에 대한 전체 인원수가 15명이라고 하자. 15명. 15명 중에 여기는 7명, 여기는 3명, 여기도 3명, 그리고 여기가 2명이었어. 맞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A와 B가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을 15분의 2라고 말을 하겠죠. A랑 B가 둘 다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15명 중에 2명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A, B 둘 다 일어나지 않는 건 맞는데 A가 일어나지 않는 건 문제가 알려준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요 5명 중에서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5명 중에서 B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인원이 여기 2명 말하는 거니까 전체 15명 중에 2명이 아니라 5명 중에서 2명을 확률로 계산해달라는 문제를 해줍니다. 자, 221번 진행해봐. 지금 선생님 내일도 지금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만 가지고 공식이야, 공식. 자, 칠판. 이거 3분의 1 나온 과정 설명해 볼래? 누구 분해? P, B분해 P, A, Q, B로 계산된 결과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PB가 얼마였지? 너 4분의 1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12분의 1 되는 거지. 결론 A와 B가 동시에 발생될 확률은 3분의 1, 얘 넘어간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1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견적을 완성시켜보자. P, A 통분해 놓을게. 12분의 4 P, B, P, B 12분의 3 겹치기 분의 확률 12분의 1. 그럼 여기는 12분의 3 여기는 12분의 2 12분의 3, 4, 6이니까 12분의 6 여기 12분의 6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건들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 질문은 A여 교집합 B여를 찾는 문제. 오랜만에 등록을 한번 써볼까? 이거 둘 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 1학년 때 배웠던 등록을 쓰고 있는 중 합집합의 여집합이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그 정답 12분의 6이라고 대답을 했으면 어떤 거죠? 정답이 4번이었나 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이제 문장의 형태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문제를 좀 풀게 되겠네. 222번부터 시작합시다. 222번부터 시작해보세요. 필기를 다 하고.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지금 문제 선생님들 대충 보니까 그거네. 남자냐 여자냐, O형이냐 아니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제발 여기에 앉아있는 어떤 누구도 마지막 줄만 보고 아 여학생이면서 O형을 뽑아달라는 얘기구나. 그거 아니야 이 문제. 여학생이면서 O형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앞선 문장을 봐봐. 내가 여학생도 뽑아야 되고 O형도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학생을 이미 뽑아놨대 문제가. 그치? 여학생을 뽑아놨으니까 여학생 중에서 O형이 되는 애들이 몇 명인지를 확률로 계산해달라는 거지. 전체 중에 여학생 O형을 찾는 게 아니라 여학생 중에서 O형을 찾는 거야. 그게 조건 방법이야. 자, 당분간 연습하자. 네 번째 줄 있지? 네 번째 줄 제일 앞 글자 땡에다가 동그라미 엄청 쳐놔. 네 번째 줄에 있는 땡에다가 땡, 이게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땡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쳐놓고 적어주세요. 조건 범위. 이미 뭐가 발생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기도 전에 문제가 이미 어떤 상황을 발생시켜 놓은 거라고. 맞아? 그럼 이 때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고민 안 해도 된다? 남학생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배제를 시켜버리라고. 전체 인원을 여학생 중에서만 가라고요. 어때? 이해돼? 표현해볼게. 이미 뭐가 발생됐다고? 여학생이 이미 뽑힌 거야. 그 중에서 모두 따라와야 된다? O형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이거 묻는 문제야 지금. 아리까리한 친구들은 한 번 더 적어. 이 문제가 222번 문제가 이걸 묻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는 걸 한번 적어주고 집에 가서 공부해. 빨간색을 묻는 게 아니라 노란색을 묻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서만 고민하면 돼. 전체 중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얼마야? 1 중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1 중에서 얼마큼의 비율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중에서 O형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진행하자. 필요한 정보들 뭐 다 좋겠지 뭐. 진짜 다 좋네. 여학생이 뽑힐 확률 6분의 5래. 6분의 5 중에서 O형인 여학생은 얼마냐? 3분의 1이래. 네,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5분의 2가 되겠어. 자, 넘기지 말고 이 문제 어설프겠지만 선생님이 표로 한번 만들어 줄게. 6분의 5하고 3분의 1이니까 6분의 5하고 3분의 1이니까 전체 인원을 6명이라고 해볼까 이 문제? 전체 인원을 6명으로 한번 가정해볼게. 기준은 남, 여, O형 아닌 애들. O형인 여학생, O형이면서 여학생은 6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6명 중에 2명. O형인 여학생은 2명.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6분의 5. 여학생이 5명이라는 뜻인 거지. 여학생이 5명이라는 뜻. 그러면 O형이 아닌 여학생은 3명. 그럼 여기 1명. 근데 여기 표를 찾을 수가 없네. 남자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네요 이 문제는. 뭐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럼 문제 간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여학생이면서 O형인 학생을 찾아달라고 하면 정답은 6분의 여학생이면서 O형이니까 2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 정답은 6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였느냐?
이미 내가 하지도 않는데 여학생이 뽑혀져 있다잖아. 그렇게 뽑아놓은 여학생들 중에서 O형인 학생은 몇 명이냐를 찾아달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5분의 2가 된다는 뜻이었던 거야. 기준이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방금 동그라미 쳤던 때라는 말로 표현이 아주 많이 됩니다. 자, 넘겨서 우리 두 문제 정도만 더 하고 쉴까? 23번이랑 24번 풀고 쉬자. 23번, 24번. 자, 23번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밑줄에 동그라미 쳐놔. 두 번째 줄 떼에다가 떼.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지?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컸던 거야. 그럼 얘들아 주사위 던지면 전체 몇 가지겠냐?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이 때라는 말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분모가 36이다 아니다. 36이 아니다. 분모는 누구로 가야 된다? 첫 번째 눈이 두 번째 눈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이제부터 전사건이 되는 거야. 전체 경우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됐어. 그럼 생각해볼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가 36가지인데 그 중에 앞쪽에 적혀있는 눈의 크기가 뒤쪽에 적혀있는 눈의 크기보다 큰 거. 계산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의견 내봐. 일단 뭐 전체 중에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의 크기가 같은 거 몇 가지? 6가지. 1,1부터 6,6까지 맞아? 6개 빼면 몇 가지 남아? 30가지 남아. 그 30가지는 첫 번째 눈하고 두 번째 눈의 크기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앞쪽이 클 수도 있고 뒤쪽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네. 앞쪽이 큰 것과 뒤쪽이 큰 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당연히 1대 1이죠. 그럼 몇 가지겠어? 15가지가 맞지. 다시 말해보자. 지금 이 문제를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분모는 36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분모는 누구로 해주는 게 옳다? 15로 해주는 게 좋다. 사람 수로 따진다면 36명 중에서 골라달라는 게 아니라 15명 중에서 골라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진짜 됐냐? 이미 이거 발생됐다고 했으니까 이들 중에서만 고민하는 거 맞냐고. 그죠? 15명 중에서만 고민하는 거야.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거 찾아달래. 짝수 나오는 거는 솔직히 이거 진짜 노가다로 하는 게 선생님은 나을 것 같긴 한데 짝수의 특징 이용하는 것보다 그치? 짝수의 특징이 뭐지? 꼴더하기 홀이랑 짝더기 막 구분해가면서 푸느니 어차피 15가지는 몇 개 안 돼. 그냥 찾는 거 나을 것 같다고. 대신 명심해. 앞쪽 눈이 뒤쪽 눈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돼. 그럼 앞쪽 눈이 크다는 건 무조건 앞쪽 눈은 최소 크기가 얼마? 2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돼? 안 되는 거지.
3일 때는 3,2는 안 되는 거지? 4,1부터 4,3까지 가능해. 그 중에 더했을 때 짝수는 거 누구? 4,2밖에 없겠네요. 5,1부터 5,4까지 가능할 거고,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건 뒤쪽 눈도 무슨 수가 될 때? 홀수가 될 때. 그럼 1하고 3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네. 전체 가능한 건 6,1부터 6,5까지 가능하니 이때 뒤쪽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무슨 수? 짝수. 6,2와 6,4만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확률로 따지면 36분의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걸 묻는 거야, 이걸. 이거 기호로 표현하면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시대로 표현할게. 이걸 찾는 건데 전체 중에서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찾아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확률 중에서 얘까지 만족하는 확률을 찾아달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네, 정답은 분모 몇 분의 36분의 15분의 분자는 36분의 6으로 가지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 정답 15분의 6, 5분의 2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자, 한 문제만 더 합시다. 224번. 마지막 줄에 있는 때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순간 판단 빨리빨리 해야 돼. 아, 이미 여학생을 뽑아놨구나.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여학생을 뽑아놨구나. 여학생 중에서만 뭔가를 하라는 얘기구나 지금. 그런 뜻이야, 조건부 확률이.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봐. 이 문제 2학년 여학생 뽑아달라는 얘기니? 전체 중에 2학년 여학생 뽑아달라는 문제야? 아니야. 누구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몇 학년? 2학년 뽑아달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전체 인원이 300명이네? 300명 중에서 2학년인 여학생을 찾는 게 아니라 여학생 몇 명 중에서 130명 중에서 2학년이었던 몇 명을 70명을 찾아달라는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13분의 7이 되는 거였겠죠. 자, 계속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해석해가면서 남은 시간도 풀어보죠. 좀 쉽지? 어? 300명이 아니야? 300명. 그러네. 문제 찐다네. 문제가 사기치는데. 네. 쉬는 시간 몇 분이죠? 응? 쉬는 시간 몇 분이죠? 한 10분 정도 쉴까? 저 밥 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자, 또 시작해 봅시다. 225번. 남학생일 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남학생들 중에서만 가는 거야. 그럼 몇 명 중에서만 가달라는 얘기지? X 플러스 15명 중에서만 가달라는 얘기야. 그래도 표현을 해야지. 선생님 한 명 안 하는데. 알아. 남학생일 때 뭐가 있을 확률? 동생이 있을 확률. 그러니까 남학생들 중에서
남학생들 중에서 동생까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래도 원래 계산 적어줄게. 원래 계산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30 플러스 X 계산 빠르다. 30이야? 30 플러스 X명 중에서 남학생은 누구? 15 플러스 X명 맞아? 남학생이 뽑힐 확률 중에서 이제 남학생에서 동생은 얼만데? 아니 남학생 중에서 동생이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야? X X명이지? 전체 인원 30 플러스 X명 중에서 X명을 찾아달라는 거지. 원래 계산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인원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 남학생 15 플러스 X명 중에 15 플러스 X명 중에 동생이 있는 쪽이 X고 동생이 없는 쪽이 15명이니까 동생이 있는 쪽을 계산해달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게 지금 4분의 1. X 5니? 그래서 X는 5가 정답이 되겠죠. 226번 시작해보세요. 좋은 문제네. 이 문제 조건 확률에 대한 이해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은 P1, P2도 그냥 다들 노란색 여자 찾아달라는 얘기로 판단 잘못하겠지. 노란색 여자 찾아달라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선생님 별말 없어도 떼에다가 계속 동그라미 쳐놔라. 자, 이건 원칙대로 갈게. P1 찾아가자. 노란색 확률 몇 분의? 노란색 확률 몇 분의? 45분의 얼마? 9 분의 마찬가지 전체 인원 45명 중에서 여자지. 노란색 여자는 몇 명인데? 6명. 이게 조건 확률을 계산하는 완벽하게 정확한 프리법이야 이게. 그래서 정답은 얼마? 3분의 2. 그걸 이제 조금 쉽게 두 번째 가볼게. 어차피 인원수니까 여자들 중에서 몇 명 중에서 24명 중에서 노란색 여자 중에서 노란색 몇 명인데 6명을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죠. 이것도 원칙대로 말하면 45분의 24분의 45분의 6으로 가는 거야. 이게 조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확률을 통해서 계산해야지만 실수가 없어. 지금이야 뭐 인원수로 풀든 확률을 풀든 상관없이 똑같은 답이 나오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겠죠. P1에서 P2니까 12분의 8에서 12분의 3, 12분의 5가 정답이겠네요. 227번 풀어보세요. 빨리빨리 판단하자. 구분 기준 또 두 가지네. 남자냐 여자냐, A형이냐 B형이냐. 아니네, A형이 아니라 가형이냐 나형이냐.
자, 선생님이랑 표 똑같이 만들어줬으면 잘한 거야. 만들지 못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나머지 것을 채우자. 여기 6명, 여기가 16명이니까 여기 9명. 그래서 가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21명, 나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13명. 남녀로 구분해도 34명, 계산 올바로 했다면 가형, 나형으로 구분해도 34명의 나형이 맞을 거야. 시작합시다. 뭘 시작해? A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 A 마지막 질문 가자.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 중 됐나? 이번엔 동그라미 따뜻하겠네. 중에다가 원래대로 이렇게 해야지.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뽑혔을 때 이렇게 했을 건데 문장이 조금 다르네. 어쨌든 의미는 같아.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미 뽑힌 거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이 문제는 가형을 선택한 애들만 모여 있었다는 거지. 그 중에 여학생. 자, 원칙대로 가. 가형의 확률 34분의 21 분의 34분의 가형이면서 여학생의 확률은 얼마야? 9. 그런데 쉽게 생각할 땐 이거지. 아, 전체 중에 보지 말고 가형 중에 봐달라는 얘기인 거구나. 21명 중에서 봐달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 21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구나. 선생님 말 좀 잘 좀 들어줘. 조건부 확률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얘기를 못하겠어.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반드시. 지금 이렇게 인원수로 풀어도 상관없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뽑히는 비율이 다 같기 때문에 인원수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 풀다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뽑힐 가능성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건 뭐 남녀는 어차피 똑같겠지만 얘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남자 한 명을 뽑는 것보다 여자 한 명을 뽑는 확률이 더 크거나 작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달라.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들면 오답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아예 버릇처럼 이렇게 풀 수 있는 준비를 해놔. 잘 기억해라. 정답은 7분의 3이 되겠죠. 자, 필기하시고. 엄청나게 긴 문장 나오네. 그래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228번도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봐. 선생님의 추천. 표 한번 만들어봐. 표. 아니면 배대역으로 그럼 그 문장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 쓰는 것보다 표를 보면서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을 숫자로 지정된 공간들을 딱딱딱딱 지정해서 만들어내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선생님 머리 나쁘거든. 선생님 이렇게 안 해놓으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선생님.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팁이야. 어느 강의를 듣더라도 조건 확률은 되도록이면 표를 이용해서 풀어주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어디 뭐 인강이든 뭐든 시청에서 듣더라도.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풀라니. 이번에도 표는 2 곱하기 4칸짜리 만들어지겠네. 기준이 이제 2가지니까 남녀냐, 생활복,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갑시다. 하나의 팁 알려줄게. 주어진 정보가 100분위일 때는 인원수를 100명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죠? 뭐 0.7, 0.4 하는 것보다 100명 중에 몇 명 해주는 게 더 보기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비율로 하나, 100명으로 하나 솔직히 상관없는데 학생들 입장은 아닐걸.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한번 쉽게 시작을 해볼게요. 100명이라고 둡시다. 문제도 제대로 하자. 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선생님이랑 비교도 해보고. 전체 80%가 찬성이다. 찬성 80명, 반대 20명. 세 번째 줄 진행한다. 40%가 여학생, 40%가 여학생, 40%가 여학생 40명. 그럼 남학생은 60명. 여기까지. 그다음 조그맣게 별표 쳐주세요. 네 번째 줄 별표 쳐놔. 이런 거 해석을 잘 못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읽어볼게. 찬성한 학생의 70%. 찬성한 학생의 70%. 이 녀석의 70%. 80명이 70%가 얼마인데? 56. 56명이 무슨 학생이래? 아, 남학생. 여기가 그럼 56명. 그럼 순식간에 표는 완성. 여기 24명. 여기 16명. 여기 4명.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이제 문제 숫자만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겠어. 동그라미 쳤죠? 이미 누구 뽑아놨대? 여학생 뽑아놨대. 남자 여자 고민하지 말고 100명 중에서 고민하지 말고 여학생이었던 40명 중에서만 고민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야. 오케이? 여학생 중에서 뭐 한 사람? 이 문제는 여학생 중에서 찬성까지 한 확률이 얼마냐고 묻는 문제. 그럼 적어라. 이거 묻는 문제. 그래서 진짜 앞으로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면 올바르게 계산을 해. 100명 중에 40명이 여학생의 확률. 100명 중에 여자이면서 찬성이 100명 중에 24명. 그래서 40분의 24, 5분의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정답은 5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229번 난이도 상이네? 뭐 때문에 상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먼저 해석해봐. 얘들아 잠깐만 여기 좀 칠판 좀 봐.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똑같이 100명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야 지금 다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00명으로 놓고 가는데 여기가 뭐 16.11명 나와. 그거 그대로 가면 되게 안 되게? 당연히 돼. 당연히 되는 거야. 비율로만 따질 거니까. 그런데 사람 인원수를 100명으로 놓고 가는데 여기가 16.1명, 0.1명 뭐야?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전체 인원수를 몇 명으로 조정하면 돼? 1000명으로 해서 40명, 161명, 240명, 560명, 800명, 200명, 400명, 600명으로 조정해주면 됩니다. 소수를 그대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고. 자, 진행해봐. 계속. 이런 표가 만들어지는 것도 한번 잘 봐봐. 두 가지 기준이면 가로에 두 가지, 세로에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되는데 지금은 기준 자체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기준을 한 표에 몰아넣는 표 작성 방법이 그래. 표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표의 모습도 한번 좀 눈여겨봐주세요.
문제 2부터 하자. 카드 한 장에 적혀있는 문자는 몇 개? 카드 한 장에 적혀있는 문자 개수는 몇 개?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여기 볼래? 이게 무슨 뜻이지? 한 카드에 A, B, C가 같이 적혀있는 카드가 몇 장이 있다는 뜻이야? 네 장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카드에 문자가 한 개만 적혀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적혀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적혀있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아예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예 안 적혀있는 경우도 있나? 아예 안 적혀있는 경우도 있네. 8장이나 있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던 것처럼 카드 한 장당 문자 한 개씩 적혀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표만 봐도 이해할 수 있지. 그럼 한번 적어볼까? 분모는 P 누구분의 A분의 분자에 적어야 되는, 분자에 뽑아야 되는 걸 한번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자에서 몇 개인 거 찾는 거야. 근데 이미 누가 적혀 있는 거 뽑았어. A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누구 있어야 돼? C나 D 누구하고 누구? A하고 B가 적혀 있는 카드. 어떻게 적지? 이렇게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 맞나? A 적혀 있는 상태에서 B 적혀 있고 C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개수가 2개인 거. 또는 또는이니까 더하기. A 있고 B는 없어요. 없고 C는 있어요. 적혀 있는 카드를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죠. 시작할까? 전체 카드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30. 이번에 이거 다 더하면 35 나오니? 35 나온다고 믿자. 35분의 A가 몇 장이네? A 몇 장입니까? 15장. 이 전체 중에서 이제부터 고민하지 말고 여기 중에서만 고민해 보자는 거지. 여기 중에서만 A가 적혀 있다고 했던 얘네들 중에서만 고민해 보자는 거야. 15종 중에서만. 자, 이 중에서 B는 적혀 있는데 C는 적혀 있지 않은 게 누구지? 몇 장? 여기 3장. C는 적혀 있었는데 B가 적혀 있지 않은 건 몇 장? 6장. 그래서 15분의 9 5분의 3이 적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계속 합시다. 230번 천천히 해석해봐. 정답 몇 번? 3번이죠. 전체를 남학생, 여학생 전체로 가지 말고 누구를 전체로 가라?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 15명과 여자 10명, 25명을 전체로 가라. 그 모자 쓰고 있는 25명 중에 어떤 학생? 여학생 10명을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25분의 15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게 맞겠죠. 231번 시작해보세요.
표현을 잘 해봐. 지금 이 문제가 거기 유형 3번 세 번째 유형에 P, A가 B는 막 그렇게 쭉쭉쭉쭉 적혀있는 이상한 식의 분수형태로 적혀있지? 그걸 이제 써서 푸는 문제거든.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하고 있는 설명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다 보면 그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한번 해봐.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좀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동그라미 쳐놓자. 어디다가 지금 때가 없는데? 그 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게? 응? 이미 뭐가 발생한 거게? 이미 내가 하기도 전에 문제가 결정해버린 게 있어. 뭘 결정했어? 아니? 뺐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이미 나와버렸대. 이미 나와버렸대. 이렇게 벌써 결정됐다잖아. 아니 공 뽑아봐. A에서 뽑을 수도 있지, B에서도 뽑을 수 있지. 또 A에서 뽑아봐. 흰 공만 2개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만 2개 나올 수도 있었어. B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미 얘는 공을 흰 공과 검은 공을 각각 하나씩 뽑아놨대잖아. 그럼 이제 나는 공을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뭐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가 뽑히는 경우만 고민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런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상자가 몇 종류가 있어? 2종류가 있지. 그 2종류 중에 이렇게 뽑힌 상자가 어떤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할까? 가능한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어떤 상자에서 나올 경우랑 A 상자에서 나올 경우랑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어디서 나올 확률? B에서 나올 확률. 2가지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 그걸 식으로 적어줘. A 상자에서 흰 공, 검은 공 각각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B 상자에서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이미 발생된 건 뭐다?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뽑혔다. 맞아? 얘들아 이걸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 말해볼까? 공 2개 뽑을 때 첫 번째 경우 뭐 있어? A에서 흰 공 2개 또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또 A에서 검은 공 2개 또 B에서 흰 공 2개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B에서 검은 공 2개 경우마다 따지면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6가지 중에서 뭔가를 차지를 하지 말고 몇 가지 중에서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말했던 6가지 중에 몇 가지 중에서만 2가지 중에서만 A에서 흰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온 경우 B에서 흰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미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이 경우만 따지라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하필 그렇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았던 상자가 어떤 상자였을 확률? 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였던 거죠. 이걸 묻는 문제였던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야. 다시 비슷한 말을 좀 정리해보자. 이미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버렸더라.
이미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기 직접 전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왔던 상자가 A 상자의 확률은 B 상자가 아니라 A 상자의 확률은 얼마겠느냐.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올 경우는 전체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겠느냐를 묻는 문제라는 거죠. 해볼까? A 상자 선택할 확률 A 상자 선택할 확률 얼마긴? 이렇게 쉬운 걸 자꾸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지. 상자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두 상자 중에 한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얘들아. 2분의 1. 네? 우리 이런 뭐 개인적인 성향 반영하는 거 아니잖아. 수학 문제. 내가 A라고 하는 문자를 좀 더 줘서 A 상자를 더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잖아 지금. 이게 뭐라고?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야. 적어놔야지. 자, 그 다음 이제 경우의 수 들어가자. A 상자의 공 몇 개? 6개 중에 이렇게 뽑을 확률 찾으러 갈게. 전체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 뽑을 건데 2개 뽑을 건데 하필 그렇게 뽑았던 2개가 흰 공 몇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검은 공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이게 상자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다음 B상자 선택 확률 2분의 1 몇 C? 5C지? 5C 맞니 지금? 네. 분자는 3개 중에 하나, 2C 2개 중에 하나. 분의 요거를 찾고 싶었던 거니까 한번 그대로 적어주자. 감당 가볼까? 이거 15니? 15분의 8이냐? 15분의 8 약분 안 되네. 약분 가자면 15분의 얼마? 4분의. 이거 10분의 6이죠? 10분의 6이면 5분의 3인가? 10분의 3인가 계산하면? 선생님 계산 맞아? 그럼 30분의 8하고 30분의 9니까 30분의 얼마? 30분의 8, 30분의 9면 얼마니? 30분의 17인가요? 30분의 17분의 30분의 8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분이면? 17분의 8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이제 막 좀 슬슬 어려워지는 느낌 들지? 앞쪽 부분도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거 없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하자. 조건부 확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확률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가 일어난 상태에서.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 뒤돌아 있었더니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원래는 여기에서 뭔가를 찾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배제하고 이 중에서 문제가 원하는 뭔가를 찾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예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있는 요만큼을 전체로 봐서 계산을 해달라는 게 조건부 확률인 거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조건이라는 말이 붙은 거겠죠. 그리고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우자. 반드시. 이런 거 공식 아닙니다. 이런 거 공식 아니야 얘들아. 이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식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3분의 나오는 설명처럼.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조건부 확률이라는 내용이 뭐였는지 개념부터 정확하게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든다면 당연히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숙제를 냅시다. 숙제 잘해와라. 너 뒤에 교재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 이렇게 뒤에 숙제 교재, 과제 교재 따로 있는 거 알지? 페이지랑 몇 문제 되지도 않네. 그냥 공만 풀면 되겠다. 이거 2페이지만 풀어보세요. 2페이지. 다음 주 수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기 금요일날 수업 빠졌던 친구, 월요일 수업 빠졌던 친구들 삼각관계의 그 활용익증, 사인 법칙이랑 포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 영상이 있으니까 꼭 챙겨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핑공 하나 뽑는 거, 번호 하나 뽑는 거? 이게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 두 개 중에 한 개를 뽑는다는 건데. 지금 생각을 해봐. 이 상자 안에서 핑공을 하나 뽑고 싶은데. 지금 현성이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게 아니잖아. 뽑는 다음에 6개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야. 그럼 이게 공이 두 개만 있어서 한 개를 뽑아야 되는 거면 2분의 1이 되는 게 맞겠지만